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따뜻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돌봐주시길 바라며 51번째 듣는 감사일기는 50번째 듣는 감사일기에서 언급했던 EFT 이야기 기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FT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 동영상 아래의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FT 하는 방법은 예전에 만든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따뜻한 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EFT로 기억을 지울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FT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가 쓴 튜토리얼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기법은 아주 간단한 기법입니다. 내담자에게 특정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야기를 멈추고 그 반응에 대한 EFT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멈추게 만드는 모든 정서적, 신체적 불편함은 그 사건에 대한 양상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양상들조차도 때로는 더 깊은 내면에 있는 핵심 사건에 다가가도록 도와주곤 하는데요. 이 말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사건을 가지고도 EFT 이야기 기법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떠올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루면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기억을 먼저 다뤄야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요.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EFT 이해도, 숙련도에 따라 작은 기억부터 EFT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리 크레이그가 이야기 기법에 대해 설명한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좀 딱딱한 번역체일 수도 있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왔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 몇 가지를 아래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에게 이야기 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실제적으로 이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이것을 물어봐 주세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말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종종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고통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EFT를 여러 차례 미리 진행함으로써 고통 지수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수용학원은 개인이 느끼는 바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수용학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학원은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하는 거 아시죠? 손날 타점을 두드리며 다음과 같이 수용학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긴장되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두렵기만 하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이 모든 것이 싫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안절부절 못하겠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느껴지는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EFT를 적용해 고통 지수를 낮춰주면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편안하게 느낄 때 대개 고통 지수가 0과 3 정도 사이가 되겠죠? 내담자에게 다음의 것을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던, 즉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 언제였는지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친구와 점심을 먹었던 일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담자가 그 힘든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내담자에게 어떤 고통지수라도 느끼게 되면 그 순간 이야기를 멈추라고 지침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의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더 용감해져라 또는 그 느낌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그 감정을 극복해 와 같은 류의 전통적인 기법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여러분에게 EFT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
즉 고통지수가 아주 높은 시점이 될 때까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고통지수가 올라오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담자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치유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담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EFT의 가장 큰 강점은 최소한의 고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용감해지기보다는 최소한의 고통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 내담자에게 EFT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이 이야기를 태연하게, 편안하게 말할 때까지 말이죠. 다섯 번째, 그리고 난 후에 내담자에게 눈을 감고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할 겁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더 과장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기회를 내담자들이 잘 넘긴다면 멋진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중요한 양상과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EFT를 적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물론 궁극적인 검사는 실질적으로 그 공격적인 상황과 사람을 다시 만나 다른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일 겁니다. 만약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서 불편함이 느껴질 겁니다. 이 이야기 기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내담자들이 실제 치료 과정이라고 여기는 방식과 종종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FT가 좀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인식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내담자의 이야기는 양상을 찾는 과정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방법은 EFT 주요 기법인과 동시에 EFT 효과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방법은 핵심 사건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찾아가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세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튜토리얼을 알려드렸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해가 더 쉽겠죠? 자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 기법을 적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친구 갑돌 씨에게 비난을 받고 상처받은 병정 씨. 병정 씨는 EFT 이야기 기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정 씨는 먼저 그 기억을 떠올려 말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EFT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기억을 말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병정 씨는 다음과 같이 수용학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생각하기만 해도 떠올리기도 싫고 짜증이 나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용학원을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3회 동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고 짜증이 난다라고 연상어구를 만들어 연속 두드리기 과정을 반복했죠. 그렇게 생각하기 싫고 짜증이 나는 감정들이 사라지자 병정 씨는 매뉴얼대로 태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기억을 편안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맞아. 그날은 갑돌이를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서 기분 좋게 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 그 햇살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갑돌이가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늦었지만 혼자 있는 것도 꽤 괜찮았어. 병정 씨는 이렇게 그 기억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때의 일들을 천천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불편한 순간에 멈추어 EFT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늦게 와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생각을 하니까 불쾌해지는데? 불쾌함이 3 정도로 느껴지자 이야기를 멈추고 EFT를 적용합니다. 나는 갑돌이가 늦게 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서 불쾌하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용학원을 첫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3회 동안 반복하고 연상어구로 늦게 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서 불쾌하다로 연속 두드리기를 충분히 반복합니다. 그 감정도 편안해지자 병정이는 다시 기억을 이어갑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성질을 내서 또 짜증나! 곧바로 또 병정이는 짜증이 6 정도로 느껴지자 이야기를 멈추고 또 EFT를 실시합니다. 퉁명한 목소리로 성질을 내서 짜증나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용학원을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3회 정도 말하고 퉁명한 목소리로 성질을 내서 짜증난다 라고 연상어구를 만들어 연속 두드리기를 실시했습니다. 병정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멈추어 EFT를 적용하고 그 불편함이 완전 사라지면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자 그때는 눈을 감고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돌이의 짜증났던 표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해 볼까? 갑돌이가 나에게 승질냈던 목소리도 최대한 크게 소리를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생생하게 상상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EFT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EFT를 반복하는 것이 이야기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보니 훨씬 이해가 쉽죠? 불편한 감정들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자리 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새해에는 감사와 확언으로 좋은 에너지를 듬뿍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EFT로 마음 청소도 충분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길어져서 감사 얘기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루에 5분씩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미션도 잘하고 계시죠?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해져서 나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자기 사랑의 실천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듣는 감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